아까 장관님 답변하시는 내용 중에서 이제 위탁 생산한 백신에 대해서 네. 그것이 국내에 우선적으로 공급될 것이다. 그렇게 알고 있다. 이런 취지로 답변하셨는데 맞습니까? 제가 우선적인 공급이라는 말씀은 안 드리고요. 예. 국내에서 생산되는 양의 상당 부분은 또 우리가 계약한 부분은 한국에 공급한 그런 양해가 이루어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. 다만 제가 소관 이 외교부가 소관 부처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건 좀 적절치 않습니다. 아까 여러 의원님들이 이제 백신 스와프 관련해서 말씀하시고 또 걱정하신 부분은 이게 백신이라는 것이 이제 계약서상에 서류상에 얼마만큼 계약을 하고 양을 확보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백신이 얼마나 조기에 빨리 들어와서 우리 국민이 접종할 수 있느냐, 이 부분이 핵심이기 때문에 많은 의원님들이 백신 스와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말씀을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. 예, 그리고 지난번 4월 20일 날 장관님께서 국회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백신 스와프가 쉽지 않을 거다, 이런 취지로 분명히 말씀하신 것도 맞지만 그 전에 장관님께서 그 백신 스와프 관련해서 미국 측과 상당히 진지하게 협의하고 있다. 그렇습니다. 예, 다양한 관계도 중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. 이런 취지로 먼저 말씀을 하셨어요. 이 이야기는 이게 상대가 있는 협상이나 게임에서 외교부 장관께서 공개적으로 이런 정도로 말씀을 하신다면 의원들이나 많은 국민들은 이게 상당한 진척이 있구나, 상당히 긍정적인 기대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겠다,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. 이제 그런 상태에서 백신 스와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기대치를 좀 충족하는 양이 왔으면 좋겠다는 바람들이 있었는데 실질적인 거는 우리 국군 장병의 55만 명분의 지원에 한정이 되기 때문에 백신 스와프가 실질적으로 실패한 거 아니냐, 백신 확보에 있어서. 특히 여기에 대해서 우리 기업들이 미국에 이제 44조 원이라는 어떤 그 많은 투자를 결정했지 않습니까? 그렇다면 이 부분 관련해서 어떤 지적이 있냐면 이 협상의 레버리지를 이게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. 그래서 심지어는 이거는 관료주의가 난 참사다, 이런 평가까지도 있습니다. 우리가 44조 원의 투자라는 부분이 이번 그 백신 협상 또 한미 그 정상회담 과정에서 그 어떤 그 협상의 레버리지로 활용됐습니까? 이 44조 원을 가지고 우리가 이만큼, 물론 우리 기업도 필요성이 있겠지만 지금 바이든 행정부의 입장에서는 미국의 제조업 육성이라든가 또 국가 안보 문제가 걸린 반도체 공급망 확보를 위해서는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우리 기업의 참여와 투자가 굉장히 필요했던 거 아니겠습니까? 그걸 우리가 준 거잖아요, 사실. 그럼 우리는 그거를 가지고 얼마만큼의 레버리지로 활용해서 어떤 외교적, 경제적 성과를 얻어냈습니까?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?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기업의 미국 진출은 한미 기업 간에 또 한미 양국 경제 협력 차원에서 서로 윈윈하는 상생의 협력이지 우리가 주고 미국으로 받은 게 없다, 이렇게 평가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. 왜냐하면 우리 기업들이 미국에 진출하는 것은 정부의 요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각자 기업이 자체 판단해서 상업적 이익에, 철저히 상업적 이익에 기초해서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저희는 평가합니다. 또 이것이 그 백신 분야 협력하는 데 이거하고는 또 별개의 문제라고 봅니다. 또 백신 분야에서 국민들이 원하시는 만큼 물량이 당장 확보는 안 됐습니다만 미국 측이 우리한테 표명한 여러 가지 그 이유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이유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보다는 좀 더 근본적인 백신 분야에서 협력을 맞는데, 그리고 우리 기업이 이것이 상업적으로 또 경제적 관점에서 투자하는 것도 맞지만 실질적으로 결과적으로는 이번에 삼성전자나 우리 기업들이 미국에 대미 투자를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정치적인 환경이 작용 안 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겁니다. 그리고 결과적으로 바이든 대통령한테 상당히 큰 정책 성과를 안겨준 거죠. 우리 기업들이 더 크게 보면 대한민국이 바이든 행정부한테 정책 성과를 안겨준 것입니다. 44조 원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이번에 그 미국과 협상하는 과정에서 어떤 레버리지가 활용이 된 적이 있느냐 없느냐,
이걸 가지고 이런 부분을 좀 해다오. 우리가 이만큼 해주니까 이런 것이 있었느냐 제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. 뭐 그런 거래적 그 협상을 한 것은 아니고요. 우리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한 것은 그만큼 거기에 대한 반대 구프가 있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. 미국 시장을 선제적으로 들어간다든지 또 이번에 전기차 배터리 공장 같은 경우에는 저도 직접 가서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시설 공사하는데 이 장비가 상당 부분이 다 한국에서 가져간 것이고 또 앞으로 이것을 운영해 나가는 데 있어서 원자재가 80% 이상이 한국에서 공급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그 투자는 하지만 그 상당 부분이 우리가 미국에다 수출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이고 이 투자를 통해서 현지에서 직접 가령 전기차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미국 내의 전기차 생산 기지에 바로 쉽게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이 선제적인 그 진출 효과가 있기 때문에 또 거기에 더해서 우리 기업들이 미국 관련 업체 또는 연구 기관으로부터 상당한 R&D 그 협력을 받기로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거는 상생의 그 윈윈 그 상황이지 이것이 우리가 미국에 엄청난 돈을 줬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반대급부로 백신을 달라 하는 이야기는 애당초 성립이 안 되는 얘기고요. 백신에 대해서는 뭐 여러 의원님들도 좋은 말씀 해주셨고 저도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미국의 사정이 지금 한국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백신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정이 아니라는 것을 굉장히 설득력 있게 우리한테 얘기를 해줘서 저희가 그 미국 측의 입장을 수긍을 한 겁니다. 다만 미국이 일방적으로 한미 동맹의 정신에 기초하여 우선적으로 한국군 전원에 대해서 접종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백신을 조기에 공급하겠다라고 약속을 한 것입니다. 이것도 사실은 미국이 그 캐나다, 멕시코를 제외하고는 처음으로 외국에 백신을 지원하기로 약속을 한 것입니다. 적은 물량입니다만 또 작년에 우리도 코로나19 초기 단계에서 적은 물량입니다만 한미 동맹 정신에 입각하여 미국의 그 의료 장비를 특별 긴급 지원한 것과 똑같은 형식의 한미 간의 협력의 모범적 사례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. 네, 이태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.